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오셈은 종속회사 네오셈 테크놀로지와 71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7.06% 규모로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T&D는 78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31일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기취득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자본금 감소는 없다며 이번 소각 이후 자녀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추후 소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키움증권은 코스알엑스가 아모레퍼시픽의 연결 실적에 편입된다며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날 보고서에서 코스알엑스가 이달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연결 실적에 편입되면서 해외 비중국 채널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행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FOMC 회의록이 나오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오전에 하락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부의 반도체 지원 사업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장비 그리고 서비스 업종, 통신 장비, 반도체 섹터 좋았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 그리고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 궁금하신 분들 조영호 전문가님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과 같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슈퍼캔들 자료집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조영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드디어 났습니다. 호실적 네. 발표 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동결을 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어디에 기대면 좋을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어제 정규장에서는 조금 이제 약보합권 이제 끝났는데 시간 외에서 5% 이상 급등 나와주면서 역사적인 이제 $1,000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오늘 아마 저녁에는 미증시에서 훈풍이 좀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 코스피 시장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한국 증시 좀 강세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제가 여기 이 구간 또는 여기 구간 계속해서 지금 뭐 강세장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작용했던 이 부분이 바로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어저께 이 5월달 FOMC 그 4월달 그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때도 지난달 이제 의사록에서도 역시 연방준비위원들이 금리에 대해서 이제 좀 불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 윤곽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불확실한 부분은 있지만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밀고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면서 이거는 어저께 만약에 좀 안 좋게 말했다가 또 며칠 뒤에 다시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금리입니다. 뭐 얼마 전에도 지금 제롬 파월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없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밀고 올라간 건데 미증시 특히
근데 지금 다시 며칠 뒤에 또 금리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좀 번외로 좀 놔두고 우리가 이제 이 차트라든가 이런 이제 수급 이런 상황에 좀 집중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뭐 한국 증시 나쁠 게 없다.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요. 오늘 약보합권으로 끝났는데 이거 지금 장중 흐름의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2,725포인트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서 끝났어요. 지금 여기는 과거의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그럼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오늘 종가상으로 아주 살짝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짝 돌파를 해주면서 좀 추가적인 이런 어떤 상승세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역시 제가 타이틀은 똑같이 지금부터 강세장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 코스닥은 제가 이렇게 이 그어놨던 이 노란 색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 와중에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 요 정도 되겠죠. 이런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하단이란 말이에요. 하단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코스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오늘 이 끝난 봉을 봐도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자. 나스닥 지금 역대 최고점 계속 이제 경신을 하는 모습이고 어제 조금 밀렸어요. 조금 밀렸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지금 여기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단을 나뉘면서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5이평선을 타고 가요. 5이평선. 계속해서 지금 5이평선 또 5이평선 그리고 어제도 역시 5이평선을 지켰죠.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5이평선이 혹시나 이제 하방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12평선 지켜주면서 이 분홍 색깔 이 지켜주면서 쭉 다시 상방으로 가면서 한 18,000원 포인트까지 강세장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제 이제 미증시가 엔비디아 실적이 호실적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승이. 그러면 이 상승을 짓눌렀던 그 원인은 바로 이제 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연방준비의원들이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너무 이제 이 금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어찌됐든 뭐 계속 이 구간에서 이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 금리 이슈가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 하지만 이제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거에 이제 염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 좀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예요. 호실적에다가 플러스해서 거기도 모자라서 이제 액면 분할 10대 1 액면 분할인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단위 나뉘면서 이런 단기 이평선, 5이평선, 12평선 확실하게 지지를 해준 모습이고 오늘 이제 이 호실적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어제 시간에서 강세로 끝났기 때문에 5% 이상 강세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1,000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1,000 아마 갭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갭상승. 그리고 나서 쭉 치고 가는지 그걸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되겠고 아무튼 뭐 이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강세 테마는 조선업종 그리고 또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겠고 지금 여기 옆에 보시는 게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한국선제 그리고 뭐 성강밴드 뭐 이렇게 이제 조선 기자재 쪽 굉장히 좋았고 태양광 쪽은 오늘 하나솔루션이 또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 이제 좋고 그리고 뭐 풍력 에너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도 역시 이제 좋은데 지금 제가 이 조선업종만 이렇게 좀 써놨어요. 그 이야기는 조선업종 쪽에서 이제 흐름이 강하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 방송에서 강세 테마로 조선업종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이제 흐름 보시면은 오늘 HLB가 이제 오늘 좀 장중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뭐 하이브라든가 이런 기업들 뭐 기술적 반등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는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잘 보세요. 현대차. 그 어저께 9%가 급등을 했는데 이 9% 급등이 어제 뭐 여러분들이 현대차 관련해서 뭐 이거 상승 왜 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수소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수소. 근데 이게 지금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수소 때문에 이 시총 상위 종목, 시총 4위 종목이 하루에 9%가 움직였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 현대차 9%의 급등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들의 종목들은 지금 주가 수준이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한국 증시는 전반적인 지금 저평가 상태예요. 매우 저평가. 그 상태를 이제는 끌어올리는 그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수소 때문이 아니고. 예. 아마 수소 때문이었다고 하면은 한 5% 밑으로 제한적으로 이제 아마 상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저께 9% 이거는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하락할 종목이었으면은 아마 제가 여기 그어놨던 이 분홍 색깔이 있어요. 이 분홍 색깔 선. 여기를 아마 지지를 지금은 지지하고 나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지를 안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저항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지를 돌파를 해준 이후에 지금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가. 그죠? 그 나중에 이제 주가가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향후에 더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단계별로 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있는 거죠. 1층, 그리고 2층, 그리고 3층, 이제는 4층, 고층이죠. 그리고 나서 5층 돌파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고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잘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차트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좀 예를 들어서 좀 걱정이 생긴다거나 그러시면은 다시 한번 좀 차트를 여러 번 다각도로 다양한 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큰 저항대가 있어요. 이 저항대마저 만약에 돌파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전의 고점 A하고 B 이런 곳들은 가볍게 돌파하면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자, 제가 지금 만든 슈퍼 캔들 자료집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면 제가 다 드리고 이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산병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캔들 패턴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장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나스닥도 5일평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 중에 조선업종 강했는데요. 특히나 조선기자재 쪽이 가장 강한 섹터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의 섹터로 조선기자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조선 쪽 계속해서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주도 좋은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일지 아니면 업황에서 그냥 잠깐 오른 시세일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조선업종은 최근에 주식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네. 물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재료라도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강하게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치고 가는 종목들 특히 반도체 쪽 보면은 실적이라는 이 단어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오늘의 강세 테마 조선업종도 지금 이 실적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조선업종은 한 진짜 10년 이상 10년에서 한 15년 동안 우리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섹터가 조선업종이에요. 거의 뭐 한국 주식을 거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면서도 또 제일 기피하는 섹터 두 가지 꼽으라고 그러면 뻔해요. 하나는 조선업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예요. 특히 바이오 쪽. 워낙 주가 등락이 그러니까. 다만 이 바이오 쪽은 그래도 한번 흐름이 타면은 무섭게 가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손을 놓을 수가 없는데 이 조선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바닥 한 번 잡으면은 이것도 이대로 지금 10년에서 15년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흐름 때문에
이 조선업종을 기피하는데 이제는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명확한 근거가 바로 이 실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24년이죠. 그래서 3개년도만 볼게요. 3개년. 이 관점으로 봤었을 때 2024년도 전년치보다 좋고 2025년도 더 좋고 2026도 같거나 좋고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조선 쪽. 자, 첫 번째 종목으로 SK오션 플랜트인데요. 조선업종 이제 강세가 전망이 예상이 된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 바닥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그 기간도 지금 한 3개월, 이 차트가 일봉 차트니까 한 2개월 반 정도, 2.5개월 정도 충분히 바닥을 다졌죠. 그죠? 일봉에서 2.5개월이면은 그래도 제법 이 바닥을 다진 기간이 짧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급락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최근에 이제 이 추세인데 과연 이 흐름이 향후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말 이제 6월 달이라고 보고 6월부터 해가지고 3개월 후에 주가가 과연 이 주가를 찍어 누르는 곳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당연히 돌파를 한다고 보고요. 근시일적으로 3개월 뒤에 과연 이 1번 자리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눈대중으로 이 자리를 돌파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자리 돌파되면은 이거는 이 기준선이에요. 기준 가격, 기준가. 무슨 기준가냐면은 추세 판단에 대한 기준가예요. 여기 돌파되면 이거는 쭉 가는 거예요. 밑에가 다 무너지면서 그리고 1대1의 비율로 굉장히 많이 가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2만 3, 4천 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로 봤었을 때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1분기 매출액이 1,291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전분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39.8%. 그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실적이 1분기까지는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거를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이 업황 개선이 본격적으로 되는 게 지금 조선업종 그리고 OLED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는 또 통신 이런 섹터들이 이제 막 바닥에서 이제 치고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조선 쪽 강력하게 눈여겨봐야 된다. 좀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에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 예상 매출액이 9,600억 정도 돼요. 자, 이 해상풍력 쪽 특수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주로 매출이 많이 나고 2024년도에 지금 SK오션 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증시에서 불안감은 뭐냐면은 과연 수주가 얼마나 더 추가 수주가 얼마나 더 이뤄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지금 이제 이 예상하는 바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해서 수주가 1.2조 원 요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좀 수주 측면에서 그런 어떤 시장이 우려하는 바를 좀 우려를 지울 수 있겠다. 요거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조 원의 이 신규 수주분에는 이 해상 플랜트 쪽에 이 수주분은 빠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줄 수가 있냐면은 알파를 줄 수가 있어요. 수주분에서. 이런 흐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 시점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16일에 산업통상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대 전략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이 SK오션 플랜트 해상풍력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속한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해상풍력 뭐 공급망 어쩌고저쩌고 그 내용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시면은 SK오션 플랜트의 매출은 주로 어디서 나요? 이 해상풍력 쪽에서 나죠. 해상 플랜트 쪽.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뉴스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큰 이슈가 큰 호재거리가 될 수 있고 밑에 보시면은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요게 이제 5월 중으로 발표가 돼요. 5월 중으로 지금 5월 다 끝나긴 했는데 5월 중으로 발표가 되고 요때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이죠. 정책.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선업종을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고 그러면은 일단 업황 개선, 그냥 이거는 실적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 플러스 정부 정책, 이게 이제 같이 좀 받쳐줄 가능성이 강력한 재료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라 조선업종이 얼마 전에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일부 뭐 종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락 차이는 있겠지만 강한 조정 이후에 강한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충분히 일어난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매우 좋은 매력적인 그 가격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하방 압력 구간을 지금은 이제 벗어나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아직은 없고요. 여기는 지금은 이 하방 압력 구간 지금 여기서 한번 그럼 여기까지를 1번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를 이제 2번 하방 압력 하방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금 그럼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논리대로 하면은 주가가 여기서 한번 끊어져 버리죠. 힘이 끊어지는 여기 16,000원. 오늘 종가가 14,910원인지 뭐 그 부분은 제가 확실치가 않은데 이게 장중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는다고 그러면은 일단 단기는 16,000원. 16,000원. 그러면 주가 조금이라도 밀렸을 때 뭐를 해야 되겠어요? 매수해야 되겠죠. 주가 조금이라도 밀렸을 때 조정 시는 제가 항상 묻지마 매수, 묻매 이렇게 요 전략으로 해서 단기는 16,000원 돌파하면은 요 1번에 있는 여기까지 18,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6,000원, 18,000원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선업종 지금 이 SK 오션 플랜트는 플랜트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조선업종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배를 정말로 건조하는 만드는 그 HD 현대중공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우선 이 바닥을 잡았는지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아요. 전부 다 이 조선업종은. 근데 지금 이 차트적인 관점만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 보여줬던 이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을 바닥으로 좀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일단 저점이 좀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점이 이제 높아지는 모습이고 저점을 잡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이 힘이라는 게 이건 눈으로도 보여요. 이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 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10번 정도 이 자리를 막았다. 이거는 굉장히 더 이상 주가는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차트상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까지 이뤄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급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이제 주가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13만 원이라고 하는 이곳을 이 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그어 보시면은 의미가 이제 딱 포인트가 나오죠. 이거는 이 13만 원이라고 하는 이곳은 과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주가의 어떤 이 상승을 제한시켰던 그런 자리죠. 지금 이런 어떤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이곳이 돌파가 되면은 지금처럼 요 구간처럼 상승이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살짝 깨다가 이 자리를 지금 이 동그라미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지금 지지를 했다고 보는 관점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아직은 돌파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지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저점이. 그러면서 이제 이 주가가 이제 돌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제 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플랜트 쪽도 봤고 그리고 이 조선업종 말 그대로 정말 오리지널 조선 그 지금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 봤는데
전혀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굴리는 운용 자산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산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조선업종은 지금 반드시 보유하시거나 또는 비중 확대가 꼭 필요한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차트를 이제 크게 해서 볼게요. 차트를 우리가 줄여서 봤었을 때는 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더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증시가 세기형이라고 있어요. 세기형. 세기형은 지금 보통 이렇게도 가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일정 라인을 잡으면서 바닥이 똑같아요. 고점이 낮아지는데 저점은 딱 막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튀기면서 올라가는 이런 세기형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런 세기형도 있어요. 그죠? 이거를 봤었을 때 지금 이 HD 현대중공업은 향후에 우리가 더 명확하게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나는 이 HD 현대중공업을 굉장히 이제 강세로 본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큰 향후 한 3개월, 4개월 그 뒤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윤곽을 그렸다면 이제 더 미세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때 이런 어떤 이 추세선이 있어요. 추세선.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이 추세선을 그으시면은 1번 자리, 그리고 2번 자리, 그리고 3번 자리, 뭐 여기서 돌파까지 해가 여기까지 3번이에요. 다 해서. 그러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가 긴가민가 하다고 그랬을 때 그래도 뭐 포인트가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다. 매수를 했을 때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이 선이 바로 여기예요. 이 자리가 만약에 상방으로 돌파됐을 시에는 이거는 추세 타면서 이전 고점 돌파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신 상태에서 조선업종은 여러분들이 올해 2024년도 또는 조금 길게는 뭐 한 1, 2년 정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쭉 보유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강밴드 해서 이제 피팅 업체 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우리가 봤던 이 현대중공업하고 차트가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밑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 있죠. 이렇게 엎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지금 이 주가 수준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사실 뭐 차트 분석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 지금 제가 요 선 하나 걷고 그리고 요 선인데 사실 요 두 가지 선으로 어느 정도 추세 판단이 끝났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 두 가지 선으로 끝낼 수 있는 이유는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 때 이 종목 조선업종 지금 향후 3개년 동안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대표적인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SK오션플랜트 그 회사들의 어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았을 때 이 차트에 대해서 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 강력한 자리예요. 여기. 그죠? 그 자리를 이제는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볼 게 없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바닥인데 이제 단기 바닥 자리로 해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한 1, 2년 관점으로 해서 계속 우상향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런 자리들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과거에 이 중요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기준선. 이 중요한 기준선에서 살짝 밑으로 발을 담그는 여기서 항상 이런 매집이 나오면서 주가가 점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성강밴드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종이 만약에 강하게 이렇게 돌아나간다고 그랬을 때 이 성강밴드는 과거에 보여줬던 이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이 중요한 기준선에서 살짝 밑을 깨고 나서는 매집을 강력하게 한 이후에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방이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셨겠지만 HD 현대중공업 일단 이 단기적인 어떤 저항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기 저항대. 이곳이 돌파되면은 이거는 추세인데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 무너졌다가 이 자리를 다진 다음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트를 좀 크게 하셔서 지금 이런 고점이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은 대충 요 정도의 어떤 상방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 상방 쪽으로의 그 뭐라고 합니까? 룸이라고 하죠. 상방 룸은 열려 있지만 이 이상 가기 위해서는 성강밴드 단독으로는 못 가요. 모든 조선업종, 방금 봤던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어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이 저항 추세선, 이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 흐름이 절대로 이 종목 단독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업종 전체로 나와요. 업종 전체로.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장중에 보고 계시다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조선업종 강세로 이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조선 기자재주들 섹터로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가격 전략과 같이 차트 분석해봤고요. SK 오션플랜트,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까지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어제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바로 오늘의 직구 종목이 단 1거래일 만에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이 종목 4.54%의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자, 지금처럼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바로 수익을 나셨어요. 예. 조금 긴 꼬리 달리면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대성에너지 종목 조금 더 홀딩하면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오늘 제가 방금 조선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실적, 그죠? 네. 근데 그 실적은 당연히 이제 좋고, 그리고 이제 웬만한 어떤 이 섹터들은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그런 지금 2024년도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섹터가 기저효과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선업종이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단순하게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가? 거기서 조금 더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SOFC 요거하고 연결이 돼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조선업종에서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만 모든 것이 지금 이 AI 때문에 이 조선업종도 결국에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조선업종 지금 수주가 특히 한국조선은 수주가 LNG선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특수선 요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 외에 뭐 벌크선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저부가 같이 이런 선박들은 중국의 점유율이 좀 높아요. 근데 한국조선이 지금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LNG라든가 암모니아선 이런 특수선 이런 선박들의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이 수주가 높아지면서 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실적이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 그러면은 이 LNG라고 하는 거는 액화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요 SOFC에 뭐가 있어요? 천연가스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서 그 수소를 산소랑 반응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 SOFC. 그게 지금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이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이거를 이제 뿌리는, 그러면은 이 앞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은 이 논리대로 하려고 하면은 수요가 높아질 거예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러면 이 천연가스 가격은 수요가 높아지는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대성에너지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면은 영업이익이 높아지면서 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4.54% 어느 정도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지금 제시된 목표가는 이제 12,000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듣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됐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명을 내가 확실히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엉덩이 매매 하셔가지고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초가, 매수가를 잡아드렸네요. 여기 시초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초가.
자, 그리고 나서 시초가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셨으면은 4% 정도 당일 수익으로 청산을 할 수가 있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눌려 있어요. 주가가. 증시가 지금 이제 뭐 물론 최근에 고점에서 하락하고 뭐 그런 어떤 주가가 막 이렇게 파동을 친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이 한 칸당 지금 한 달이니까 대충 뭐 한 3년 정도의 차트예요. 3년 이상. 그랬을 때 지금 이 대성에너지가 보여주고 있는 이 8,000원은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저점 자리예요. 근데 요새는 뭐 역사적으로 저점이라고 해서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 역대급의 저점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뚫고 내려간다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천연가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온다. 예, 요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고 제가 제시드린 이 목표가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이상 갈 가능성도 조금 이제 뭐 1년 단위라든가 이런 어떤 정말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곳들 있죠. 요 A하고 B 자리 돌파하면서 새로운 C 자리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천연가스. 워낙 천연가스에 대한 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연가스 중요성 요 이제 대성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PSK 홀딩스 요 종목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날짜를 잘 볼게요. 어저께 이제 출연하고요. 매주 수목 이게 2번 출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이 PSK 홀딩스예요. 요거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법 빠른 시일 내에 10%가 넘는 이제 수익으로 이제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HBM 관련된 종목인데 엔비디아 가면은 HBM 또 가요. HBM. 그래서 또 역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 이 HBM이 이제 계속 득세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디스컴 이렇게 두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들은 HBM이라고 하는 적층으로 이제 쌓는 그 공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그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의 성장이라든가 수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전하고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그 중요도 그런 부분들이 확 틀려진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주가에 반영이 시켰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죠. 자, AP성도 이제 그 5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 급등이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TX 중공업인데 지금 제가 조선업종 말씀드렸죠. 조선업종. 그리고 어저께 오늘 그리고 수소 쪽도 같이 강하게 갔어요. 지금 이 STX 중공업은 수소 쪽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이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고 역시 이 지금 조선업종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수주잔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한국조선은 이런 고부가 가치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고부가 가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LPG 추진 엔진 이런 걸 이제 만드는 데서 두각이 나타나는데 역시 실적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우 뛰어나다. 특히 영업이익 보세요. 이 성장률이 50%씩 뛰어요. 근데 이게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간다고 됐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올해가 작년보다 좋은데 내년은 더 좋고 그리고 내후년은 같거나 더 좋고 지금 시점에서는 나쁠 게 없다. 그래서 목표가는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걸렸고요. 27에서 28% 여러분들이 잘 보유를 하셨다면은 충분하게 이제 목표를 이제 잘 하셨을 것 같고 조선주는 이제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STX 중공업을 차트를 이제 좀 줄여서 보시면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10,000원서부터 10,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트를 딱 보시고 나서 저 자리 제가 지금 이렇게 선까지 그어놨잖아요. 근데도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게 무슨 자리인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런 자리는 무시하고 절삭하고 무시하고 이걸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리를.
이 자리에 목을 매면은 예를 들어서 기준을 여기로 잡아버리면은 모든 게 다 어그러집니다. 힘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힘은 결국에는 10,000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에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역시 이 자리,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힘은 어디? 10,000원,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해서 힘이 작용을 했는데 보니까 주가 정량 상승 비율을 따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씩 움직여요? 4,000원씩 움직이더라. 그래서 18,000원에 막힌 거예요. 18,000원. 그렇기 때문에 이 18,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여러분들한테 괜히 제시를 해드린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여기 목표가 지금 18,000원 제시해드렸죠. 이게 바로 이런 흐름 때문에 목표가를 18,000원 말씀드리고 17,800원까지 왔어요. 여기 목표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밀렸는데 지금 반등 나온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14,000원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 꼬리가 길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곳은 적극적인 신규 매수, 신매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잡고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돌아가면서 고점 돌파를 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단기성으로 내가 뭐 급등 10%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조선업종에 대해서 그 중에서 베타가 최근에 굉장히 높은 그런 탄력성이 좋은 종목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STX 중공업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 이 종목도 지금 22% 이제 급등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종목들 많아요. 간 종목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히든 종목 또 많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오늘의 직구 종목 리뷰해봤습니다. 어제 주셨던 바로 대성에너지 종목 4.5% 1거래일 만에 수익 났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수익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끝까지 주식포맨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오늘의 화제 종목과 또 히든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화제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과 같이 하시면 무료 자료집, 슈퍼캔들 자료집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료집 받아가시고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로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전문가님, 네.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특징주는 오늘 상장했던 네. 노브랜드예요. 노브랜드인데 이제 내용을 좀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 회사는 의류 회사인데 글로벌 의류 있어요. 뭐 갭이라든가 밑에 보이시죠? 갭이라든가 콜스라든가 제이시펜이 이렇게 해서 이 글로벌 쪽 좀 유명한 회사들인데 중저가 쪽으로 해서 유명한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에 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그래서 제품을 디자인 이거는 초기 단계고요. 초기를 기획을 해야 되겠죠. 기획부터 해서 제조업 판매까지 여기네요. 기획부터 해서 최종 생산까지 여기를 하는 부분이 이 노브랜드예요. 그 판매는 얘네들이 하는 거죠. 이 갭이라든가. 그래서 내용은 대충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장기 계약을 많이 맺고 있어요. 지금 이전에 이런 이제 회사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안정적이죠. 그런 부분 굉장히 좋고 올해 실적도 역시 성장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져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여기에 속하는 요 구간이 지금 여기가 지금 노브랜드예요. 그리고 기존의 OEM, ODM 그 업체하고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게 요 기획부터 해서 제조까지 모든 거를 다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종목 지금 갔는데 장중에 만약에 우리가 신규 이 상장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정답은 3번이에요. 단타 매수 타이밍 몇 번이냐? 이거 이제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셀프로 물어보고 이제 답을 드릴게요. 요건데 지금 항상 신규 상장한 종목은 분봉으로 돌렸을 때도 이 첫날에 시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 계속해서 중요한 기준선으로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더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여러분들 그 저하고 이제 접점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히든 종목까지 오늘의 직구까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물리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 펜슬을 강하게 바닥에 떨어뜨리면은 그 떨어뜨린 만큼 내가 작용한 힘만큼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또는 내가 밀 만큼 나도 밀려나가는 그런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작용을 하는 게 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물리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강력한 어떤 이 미는 힘이 나왔죠. 그러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작용 반작용이 작용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강력한 반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 지금 194억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 70억 원 상회하면서 호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목.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6%인데 업종에 비했을 때는 양호한 영업이익률이에요. 매출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역시 2024년도, 5년도, 6년도 조선업종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6% 영업이익률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 이제 턴어라운드,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이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밑에 3개년도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이게 밑에 보시는 게 24년도 그리고 여기가 25년도 그리고 여기가 26년도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전반적인 조선업종에 꼭 이 종목에 국한된 게 아니고 조선업종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특징이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연호, DF 엔진, 요 수주 비율이 95%인데 이게 거의 중국으로 가요. 그러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종은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경쟁을 안 하고 중국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하고 어떤 그 경쟁 한국과 중국의 어떤 조선업종 경쟁 그런 우려 그 부분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리고 요 LNG DF 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메탄올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아까 이것도 역시 SOFC랑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SOFC. 이 SOFC에 들어가는 게 천연가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탄이라든가 메탄 이런 어떤 탄소 관련된 그 연료를 또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용우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용우 전문가님과 같이 해주시는 분들 오늘 무료로 슈퍼캔들 자료집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슈퍼캔들 자료집 받아보셔서 공부하고 또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직구 종목 공개까지 됐고요. 오늘 방송 내용 요약 같이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세장 시작 전망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특히 조선기자재 쪽 강했고요. SK오션플랜트와 HD 현대중공업, 성광밴드까지 가격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화제의 종목으로 노브랜드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의류사와 협업하면서 영업이익이 167% 전망이 되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 매수 타이밍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주식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식포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8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새 프로그램으로 런칭되니까요. 두 방송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